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한 단계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수도권은 밤 10시까지로 늘어나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 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자, 대신에 자체 방역,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1분기 구체적인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점이 잡혔습니다. 피해 보상 중심의 선별 지급부터 다음 달 안에 지급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죠. 이번 주에 첫 TV토론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신경전, 기싸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 간 첫 TV토론 오늘 열리고요. 자, 이 토론에서 정책 검증 벼르는 우상호 후보와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른바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TV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자, 금태섭 후보는 이 TV토론 불발되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설명을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 등 국민의힘 쪽 첫 TV토론은 내일 열립니다. 야권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시장 당선 후에 서울시를 연립지방정부로 또는 공동 운영으로 꾸려가자는 새 의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 선거판 국면은 박원석 전 의원과 분석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이른바 연립지방정부 논의가 야권 단일화의 새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금태섭 후보와의 TV토론회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당초 세 차례 실무 협상을 거쳐서 2월 15일 그리고 2월 25일 두 차례 토론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1일까지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설 연휴 직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단일화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예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중 후보 간의 유권 해석 사례를 보내주면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방송 토론은 1회에 하나고 그리고 취재 보도 중계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획균등이나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런 수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어제 실무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 측에서 실무협상장에 나오지 않아서 아마 오늘 1차 TV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중앙선관위의 그 통보에 따라서 이제 TV 토론 한 번밖에 못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그 어제 실무 협상하시려 했던 거는 그 방향 그러면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25일에 하기로 한 그 예정된 그 TV 토론도 좀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시점을 조율하거나 아니면은 그 25일에 진행되는 부분에 두 차례 진행하면서 두 후보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서울시정에 대한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한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상황 때문에 이런 이제 TV 토론 시점이라든지 의제 같은 것들을 다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니까 어제 그렇죠? 기왕에 세 차례 실무 협상을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예정된 부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시민들에게 토론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일단 한 번 토론을
하되 이제 제대로 하시겠다. 네. 이런 방향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다시 협의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적으로 실무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 연락을 해서 실무 협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돌입하면 정책이나 TV 토론에서 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평가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네. 평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자에 대한 드루킹 등의 대대적인 공세로 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현 정부의 실정이나 잘못된 점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네.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께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위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왜 됐을까요? 예. 예. 당을 달리하는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에 임한다면 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이 연합 지방정부라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연립지방정부는 각 후보들 간에 또 각 당 간의 공통의 정책과 공통의 공약, 공통의 시정 운영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이것을 시민들께 보여줌으로써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단일화의 의지나 이런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지지만 공동 운영한다라는 용어 자체는 잘못 선택된 그 용어다. 이 정책이나 공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참여했던 후보자들 간의 그 시정에 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선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연립 시정이나 아니면 연합 시정을 통해서 정책과 공약에 기반한 그런 그 공동의 시정에 대한 계획을 미리 밝히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어 정립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 자체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예. 그리고 그럼 이거는 이제 야권 단일화의 새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새 국면이라고 평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단일화가 후보 간의 단일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 간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간의 단일화만큼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이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그런 새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내놓는 발언들이 좀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럼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쪽 후보가 안철수 대표보다 우위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발언? 네. 네,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 코로나19나 어려운 경제 사정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사실 고통과 시련이 아주 장기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
시민들이 생각하는 후보가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한 부합되는 후보로서 안철수 대표가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나중에요. 그 기호 2번과 기호 4번 중에 어떤 게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단일화 초기에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하지만 야권 전체 단일화된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기호 4번 후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2번이 아니고 기호 4번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께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거리두기 재편을 지금 촉구하셨습니다.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코로나 방역의 기준은 밀접, 밀폐,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가장 큰 원칙인데요. 정부는 이런 밀접, 밀폐, 밀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이와 별 무관한 그런 방역 수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밀접, 밀폐, 밀집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의 기준을 두고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면적당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수용 가능한 인원 내에서도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제시를 하고 무엇보다 밀폐와 관련해서 환기 시스템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환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환기와 관련된 그런 행동 수칙들을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이게 이런 말씀이 또 설 연휴 때 이제 전통시장을 다른 후보들은 막 일제히 방문하고 그랬는데. 네.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사 안철수를 표방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간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설 연휴를 보내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그리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설 연휴 첫날 서울역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 가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차별화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눈썹 진하게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꾀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왜 하시는 건지. 시민들께 안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토론에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고 계십니까? 토론이요? 사실은 토론은 연습하는 것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께서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과 메시지를 듣고 아주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면서 소통과 공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약점으로 초반 지지세가 꺾인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평론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 초반 지지세가 더욱 강고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예. 대표의 이 여론조사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만나는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범여권, 진보의 통합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 양강구도에서 본격적으로 승부수 띄우기 시작한 후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일단 그 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뭐 시장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예. 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 이제 시장들 돌아다니시면서 뭐 민심 청취하신 거죠? 네,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굉장히 절실했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제 장사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언제 경제 회복이 되나 이런 이제 바람들이 아주 절실해서 예. 아주 그런 마음들 쭉 듣고 더 잘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예, 그 봉화마을도 다녀오셨는데 뭐 네. 특별한 네, 일이 뭐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원래 이제 친분이 있어서 예. 가서 이제 서울시장 나왔으니까 이제 신고도 하러 갔고요. 예. 또 권양수 여사님하고도 또 뵙고 어쨌든 네네. 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좀 예. 대한민국의 어떤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권항순 여사를 뵈셨다고요? 직접?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라든 그게 아니고 네네,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네. 아, 전화 통화로요? 예. 네네. 예.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먼저 일반적인 덕담하시죠. 예, 뭐 예. 힘든 일 하시는데 잘하라, 예. 뭐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옛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여러 인연들 갖고 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했고요. 예. 격려해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제 자 같은 당의 박영선 누님이라 부르시던 분 후보에게 좀 이제는 좀 발언을 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빈약한 공약이 민주당답지 못하다. 정책 역량 검증 시작하자. 이 정도 발언이면 선전포고 아닙니까? 뭐 선전포고라기보다는 예. 오늘부터 이제 방송 토론, TV 토론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에부터는 이제 TV 토론을 하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한 두세 개 지적을 했지요. 예. 특별히 그 21분 도시 공약이 좀 민주당답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그분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여의도의 중심 도로를 지하하고 예. 그 이외에 이제 공원도 만들고 수직 정원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지어한 다음에 그 이외에 수직 정원을 세운다 이게 과연 민주당다운 공약인가? 오히려 우리는 좀 예. 굉장히 코로나19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을 위한 그런 공약들을 내걸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했지요. 네. 예. 지금 민주당답다 말씀하시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아니겠어요? 네. 민생 정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 우리의 공약은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21분 도시는 사실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예.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수 시민들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예.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또 좀 서민들의 절실한 생활을 돕는 그런 공약이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수직정원, 그 도로를 지하하고 그 위에 수직정원을 세운다는 공약이 조금 신서민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TV 토론 하시니까 지금 네. 많은 관심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 어떤 마음가짐을 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박영선 후보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좀 네. 점검하고요. 예. 또 예.
제가 만들고 싶은 서울의 상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예, 예.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아마 본격적인 이제 아마 선거가 이제 좀 약간 예. 서로 논쟁이 되고 토론이 돼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첫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상호 의원님은 이제 네. 민주당다운 그런 모습을 오늘 한껏 보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열심히 이제 해야죠. 예. 자, 그러면은 자 민주당다운 자, 우상호 후보님의 본인만의 어떤 비교 우위 그거 좀 설명 좀 미리 좀 해주십시오. 예. 뭐 하나는 이제 역사성이고요. 예, 역사성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했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왔던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대표한다. 이제 이런 자부심이 좀 있고요. 예. 공약으로 보면은 이제 서민들이 좀 먹고 살게 하고 어려운 청년들 또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예. 주거 공약이라든가 돌봄 공약, 노동 공약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요. SNS 올리신 글 때문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라고 이제 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글쎄, 저는 이제 지난 12월 13일 날 출마 선언한 이후에 20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예. 서울시에서 다시는 어떤 성범죄도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예. 또 피해자가 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여러 주장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를 동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던 정책 중에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고 그건 이제 시민들에게 도움된 것들은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예. 잘못한 것은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유가족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인 강난희 여사가 손편지글 쓴 걸 보고 예. 아유 내가 3번씩이나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킨 사람인데 유가족 위로를 못했네. 그게 죄송스러워서 이제 위로의 글을 쓴 거죠. 근데 예. 그게 이제 더 피해자에게 상처가 됐다고 하니까 그건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진심은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도 위로드리고 또 사실 가족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들이 이제 설명절을 쓸쓸하게 지낼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쓰려서 네네. 위로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요. 네. 뭐 본선 이제 경선에서 뭐 이기시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결선에 가시면 만나실 분 안철수 대표한테 또 네. 이런 말씀하셨죠? 철새의 우두머리 이번 기회에 퇴출해야 한다 이런 또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네. 예. 글쎄 저는 사실은 정치하면서 가장 나쁜 정치 행위가 이당 저당 오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통 그렇게 철새라고 하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참 당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당 대표였다가 예. 또 뭐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민생당 갔다가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서 바른미래당 만들었다가 또 국민의당. 그래서 저는 새 정치 하신다는 분 치고는 너무 당적을 자주 바꾼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어쨌든 잘 되시기를 바라지만 당적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행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좋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을 지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권 후보들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의제 자체가 이제는 올템 당선 후에 서울시 공동 운영이라든지 연립자치정부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정책 연합을 해서 이제 공동의 정책을 서울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예. 가령 정책마다 사사건건 공동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구상이라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시장이 2명인 셈인데 예.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정책 연합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예. 이제 매사에 같이 뭘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설 직전 막판에요. 그 열린우리당 후보들과 통합 전제 단일화 네. 자, 이루어졌는데 자, 김진애 후보가 됐고요. 네네. 자, 이 진보판 쪽도 뭉쳐야 한다. 이게 네. 선거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보면 3자 구도인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이제 승리하는 걸로 나오지만 예.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열린민주당하고는 사실 뿌리가 같은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하고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단일화할 경우에는 또 다 따라오지 않으니까 지지층이요. 예. 총선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통합한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단일화를 하면 범진보 지정이 좀 뭉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부동산 문제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네. 강북 재개발 강하게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강북 지역에 이제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할 지역 또 개발할 지역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예.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원래 공공주택 공급론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참고한 것이 되게 싱가포르 같은 또 오스트리아 빈 같은 도시들인데요. 예.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곳은 부동산 가격들이 되게 안정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서울은 공공주택 비율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겠다. 네네. 그런 마음으로 16만 원 공공주택 보급론을 폈지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도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하겠지만 주된 저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의 공공주택 공급론입니다. 예, 예. 네, 자, 지금 시간 7시 50분 조금 넘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네. 철길과 강변도로 위에 공공주택 네. 16만 원 짓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이유로 이런 공약을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민간 주택들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예. 요즘 뭐 토지 가격이 워낙 올라서요. 예. 저렴한 주택 보급이 좀 어렵고요. 토지 소유자들과 일일이 다 대화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 서울에 공공용지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미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 파리에 한 5만 정도 도시가 철길 위에 지어졌고요. 예. 또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 강변에 한 1km, 2km 정도가 굉장히 건물들이 예. 지하로는 1층으로는 차가 다니는데 그 위에 아파트나 건물들을 지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차용해서 철길 위와 강변도로에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예. 한 16만 원 정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이제 출마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예. 아무래도 제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예, 대통령이 성공한다는 것이 곧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예, 예. 좀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정책들을 펼쳐서 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만족하고 박수 치면서 떠나는 예, 그런 예. 대통령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